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행복한 은퇴 준비. 지난 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봉학, 오경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이제 은퇴 후 예상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 또 기타 뭐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쭉 실제로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그냥 개략적인 우리 화면에 보이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예.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61년생이세요. 그러면 61년생 분들은 국민연금이 언제 나오냐면 만 63세 생일 지난 다음 달부터 나오거든요. 작년도 60년생 퇴직하신 분들은 만 62세에 나와요. 그러니까 1년 차인데 국민연금 나오는 횟수가 한 살 늘어났어요. 나오는 계신 연령이. 그러면 이제 60세 은퇴하시는데 61년생 63세 나오니까 2년의 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2년 동안 국민연금 안 나오네. 그런데 정년 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십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나오신 분들 지금 실업급여가 어차피 오랫동안 근속하셨던 분들이 9개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6만 원, 최고 6만 6천 원, 대부분 6만 6천 원 받으시거든요. 그럼 이게 19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을 9개월 동안 받는 효과보다 혹시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생이다. 그럼 이제 5월부터 나오니까 한 1년 반 정도가 비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메꿀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분들은 전업주부인 분들인데 지금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미 가입에 대한 부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시고 만 55세가 넘으시면 바로 연금을 개시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안 나왔을 때 제가 많이 활용을 하도록 안내드리는 게 퇴직금을 조기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또는 뭐 이걸 일시금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개인연금도 개인연금 연말정산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연말정산 받으신 건 55세부터 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말정산 안 받은 내가 우리 보험사에서 주로 또는 은행 방카에서 가입하셨던 개인연금은 45세 넘으시고 일정 조건 되시면 다 수령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을 초기에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언급 안 돼 있지만 보통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의 금융자산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 1년 반 동안 마음 편하게 금융자산의 일부를 그냥 생활비로 그냥 가감하게 투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돈을 쓰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세요. 사실 이제 시드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생활비 그리고 은퇴 전에 조금 투자라든가 이거 잘 하셔서 뭐 월세 나오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이 부동산 쪽으로 워낙 과세 부분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많이 하시느냐면 배당으로 이 월세 받는 그런 동일한 효과를 좀 내려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추구하세요. 그러니까 배당주 펀드라든가 ETF 중에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월배당 상품들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상품들을 좀 활용하셔서 450만 원 정도로 생활비를 마련하시고 이제 국민연금이 나오면 조금 숨통이 트이죠.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이 그런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어쨌든 저희 방송을 보시고 한국재무설계랑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리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 본인의 이 현금 흐름표는 꼭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를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분이 그래서 은퇴 생활이 시작되면 국민연금이 63세에 계신데 그 전까지 2년은 준비되어 있는 게 퇴직연금 100만 원에 이제 연금저축 60, 그다음 수익형 부동산 100만 원 이렇게 해서 260원 준비가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럼 나머지 부족한 거를 이제 어떻게 메울 거냐를 이제 개인별로 다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가끔 현금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국민연금은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 63세고요. 퇴직하시고 소득이 없으니까 이거 조기 수령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로 61세부터 받으실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년을 앞당기면 1년 앞당길 때마다 1년에 6%씩 줄어듭니다. 액수가 그러면 대략 한 150만 원 정도를 61세부터 받으시는 거죠. 뭐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일반인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정년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본인이 희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회사 조건 때문에 회사 조건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9개월 받으실 수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얼마 나오는 걸로 계산? 제가 거기다 기록 안 해놨는데요. 198만 원 정도? 198만 원이 9개월간 나옵니다.
괜찮은 금액이네요. 네, 9개월 동안? 그래서 보통 9개월 동안 재취업도 안 하세요. 재취업하면 아. 실업급여가 안 나오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9개월 동안 마음 편하게 그냥 예, 배우자한테도 9개월 동안은 취업하라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미리 선전법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9개월 동안은 이게 어디에 살까 같이 두 분이서 이게 다녀보는 네.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시면서 네, 충분히 가능하시죠. 아, 이 국민연금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래 예전에는 60세부터 수령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그 4년마다 1년씩 늦춰지는 거로 법이 개정됐고요. 최근에 또 개정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69년생까지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이게 뭐 68년생 64세, 65년생 이후는 65세인데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또 바뀌면 이게 점점 늦춰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노령연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이에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노령연금이고요. 네. 소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네, 있습니다. 예, 예. 대신에 빨리 받으니까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그 5년 당기면 30%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반대로 그러면 1년씩 늦추어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7.2%씩 늘어납니다. 7.2%.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왜 언론에 보면은 국민연금 2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네. 그런 분들은 다 늦춰서 일부러, 받으십니다. 예, 예. 지금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88년도에 가입을 해서 지금 32년, 33년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최고 네. 금액을 받으시는 예, 분들이에요. 예. 아, 그분들이 지금 세후로 대략 한 170만 원 정도 수령하십니다. 예. 음,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2002년부터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공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2001년 이전 재직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요. 2002년 이후 재직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네. 원천 징수합니다. 원장에서. 맞습니다. 예. 국민연금 가지고도 이렇게 좀 디자인을 잘하면 1년에 7.2%씩 이렇게 더 준다는 게 요즘 금리로 따지면 엄청 큰 거잖아요. 제 고객분 중에서도 5년 거치해서 200 넘게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얼마 예상했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는 한 160 정도 됐을 거예요. 아, 근데 5년 넘게 받아서 200 넘게. 이제 보통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연장해서 받으시냐면 일단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예. 임대소득이 있고 국민연금 수령하시면 두 개가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세금 부담이 좀 크신 거예요. 임대소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은 우선은 본인 임대소득 갖고 생활이 충분히 되니까 국민연금을 좀 연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반대로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조기 수령하는 경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신용연금이나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들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도 그거를 좀 잘 수령 시기를 조절하면 국민연금하고 받는 시기를 조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예, 예. 연금을 가입은 하셨는데 예. 언제 어떻게 수령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 거고요.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은 뭐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450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말씀드린 게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뭐 저축률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은퇴 생활로 들어가면 국민연금이 2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나오니까. 그럼 이 금액만 해도 굉장하죠. 우리 의사님처럼 이렇게 맞벌이 하신 분들은 노후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 부럽습니다. 저 외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40대 넘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이게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고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들은 유리하세요. 본인이 낸 거를 좀 받아가는 금액이 국민연금 지금 임의가입자가 최저금액이 9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은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9만 원을 내시면 그럼 대략 한 1,080만 원 내시는데요. 그러면요 내신 거 5년 수령하시면 원금 다 회수됩니다. 최고 수익률이네 그게. 그 구간에 따라 좀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한 20년 정도 받으시면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임의가입자들이 최근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고민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왜 안 하셨어요? 물어보면 본인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이면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편의 유족연금하고 본인 연금 중에 큰 거 하나만 줍니다.
하나만 그러다 주세요. 보니까 예, 예. 한 분이 조금 아. 건강이 안 좋으면 임의가입도 꺼려하세요. 아까 조기 수령도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한 분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암 진단을 받았거나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어차피 남편이 일찍 사망하면 남편의 유족연금 60%를 받는 게 더 크거든요. 170에 60%니까 예, 예. 10만 원 예, 되잖아요. 예. 본인 거는 뭐 임의가입 해봤자 20만 원이니까. 그렇지.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임의가입을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 예. 어디 가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상담 받으시면 알려드릴게요. 꼭 저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또 두 전문가님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